조금 전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수청문 보고서가 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중간에 민주당 김영주 간사가 잠깐 들러서 항의를 표시를 한 부분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통과가 됐는데, 자,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건가요? 여야가 따로 이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 네. 상정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 나눈 겁니다만 직권상정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보고서 채택됐으니까 안건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국회의장이. 그 부분은 네. 사실 직권상정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직권상정 직접 이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서 안건을 지정하는 것하고 네. 의장이 여야가 합의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다르겠죠. 정책 의미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의장이 과연 어떤 그 안건을 지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누리당은 계속 어쨌든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됐으니까 상정을 하라는 쪽일 거고, 의장으로서는 어쨌든 부담입니다. 이것이 왜 부담이냐면은 정치 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네. 근데 이건 감사원장이라는 헌법기관을 본회의에다 부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임명동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만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절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헌법 정신에 위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절차적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건데, 네. 아무튼 여당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 정황들이라는 게 물론 다른 사안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거의 1년을 끄는 정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존에 없던 직권상정에는 있지 않던 인사 문제까지도 직권상정이 되면요,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여야의 대치 형국은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며칠 더 감사원장 늦게 임명한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 물론 아까 이소국 평론가 말처럼 야당이 며칠 더 있다고 동의해 주겠냐라는 말도 어찌 보면은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여당은 이 집권의 중추 세력이기 때문에 국정 주도 세력이니까 네. 보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다면, 나중에 이게 다시 그 의장이 집권으로 표결을 붙인다 하더라도 명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 오늘 당장 오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말미를 두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여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체 전국의 맥락에서 이것도 봐야 됩니다. 네.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가령 특검을 하든 안 하든, 예를 들면 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든 안 하든 정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치 정국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걸 봐야지 요 하나만 딱 떼놓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인사안은 다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이면 다행스럽게 선진화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과반이면 통과되니까 이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야당은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권 상정을 오늘 하냐 내일 하냐에 이 일만 남아 있는 것이지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 투쟁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만 놓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보라 앵커를 연결을 해서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라 앵커 전해주시죠. 네, 제가 그래프와 함께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야당이 강하게 반대를 했던 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보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요. 왜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걸까요? 바로 임명 절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경우 청문회만 하면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네, 헌법에 따라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 절차를 좀 볼게요. 자, 먼저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어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방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을 하면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셈입니다. 이 방금 보셨듯이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7명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나면 일단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임명 동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데요. 이 과정에서 중간 단계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강행 처리라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흔치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감사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를 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상정을 할 것인지, 상정을 해서 표결에 붙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